55세, 백화점 판매직 퇴직 후 노후 준비 없이 120만 원으로 버티기. 서론 퇴직 후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할까? 55세, 나는 오랜 시간 백화점 판매직에서 일했다. 30년 가까이 고객을 맞이하고 상품을 진열하고 명절에는 쉬지도 못하며 몸을 혹사했다. 그러다 정년을 앞두고 회사가 권고 퇴직을 제안했다. 나보다 먼저 퇴직한 동료들도 하나둘씩 새로운 길을 찾아 나갔다. 나는 생각했다. 나도 이제 좀 쉬면서 살 수 있겠지?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몇 달이 지나자 불안이 몰려왔다. 퇴직금은 조금 있었지만 연금은 턱없이 부족했고 한 달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은 겨우 120만 원이었다. 이 돈으로 가능할까? 은퇴 후 삶은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랐다. 생활비는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었고 갑자기 소득이 끊기자 생활이 위축되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었고 외식 한번 하는 것도 부담스러웠다. 무엇보다 심리적인 위기가 찾아왔다. 앞으로 20년, 30년을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이제 나와 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노후를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보낼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누려 한다. 실제 사례를 통해 배우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 1. 월 120만 원으로 살아보니 생활비를 줄이는 게 최우선. 퇴직 후 첫 달 나는 여전히 예전처럼 돈을 썼다. 백화점에서 일할 때 습관처럼 사던 커피, 간단한 외식, 친구들과의 모임 하지만 금세 깨달았다. 이러다간 몇 달 안에 적자가 날 수도 있겠다. 그때 만난 한 동료는 이미 3년 전에 퇴직한 선배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퇴직하고 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생활비 구조를 바꾸는 거야. 고정비부터 확 줄여야 해. 그래서 나는 월세가 비싼 도심의 작은 원룸에서 월 30만 원 저렴한 외곽으로 옮겼다. 보험료도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없앴다. 정수기 렌탈도 해지하고 헬스장 대신 공원 운동으로 바꿨다. 한 달 후 적어도 고정 지출이 40만 원 이상 줄어들었다. 은퇴 후에는 수입을 늘리는 것보다 지출을 줄이는 게 훨씬 빠르고 효과적이라는 걸 깨달았다. 2.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새로운 수입원 찾기? 친구 중 한 명은 나보다 2년 먼저 백화점을 떠났다. 그는 퇴직 후 극심한 우울감에 빠졌다. 하지만 우연히 공방에서 일손을 돕다가 나무를 다듬는 재미를 발견했다. 처음엔 취미였는데 이걸 팔아볼까 했어. 그런데 진짜 돈이 되더라니까. 그는 소규모 공방에서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잡았고 지금은 매달 5,060만 원의 수입을 벌어들인다. 퇴직 전과 비교하면 적은 돈이지만 이 돈 덕분에 매달 조금 더 여유 있게 살 수 있다. 나는 그를 보며 나도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고민했다. 그래서 동네에서 단기 알바를 찾아봤다. 마트에서 시식 아르바이트를 했고 동네 카페에서 오전 4시간씩 설거지하는 일도 했다. 하루에 몇 시간만 일해도 월 3,040만 원은 벌 수 있었다. 은퇴 후에도 작은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었다. 다만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했다. 3. 사회적 관계가 돈보다 더 중요하다. 은퇴 후 나는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단절도 겪었다. 백화점에서 일할 때는 늘 동료들과 함께했지만 퇴직 후에는 연락할 사람도 줄어들었다. 사람을 만나지 않으니 우울감이 심해졌고 혼자 있는 시간이 힘들어졌다. 그런데 60세가 된 형님이 이런 말을 했다. 돈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잃으면 그게 더 큰 문제야. 나도 퇴직하고 한동안 힘들었는데 지역 봉사 모임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야 살맛이 나더라. 그래서 나도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무료 강좌에 등록했다.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공원 걷기 모임을 만들었고 자연스럽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사이가 됐다.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면서 은퇴 후 우울감이 많이 사라졌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함께 살아가는 법을 다시 배울 수 있었다. 마무리 은퇴 후 이렇게 바뀌면 삶이 달라진다. 나는 퇴직 후 120만 원으로 살아가면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지출을 줄이는 것이 가장 빠른 생존 전략이다. 불필요한 소비 습관을 고치고 고정비를 낮추면 심리적 부담이 줄어든다.
작은 소득이라도 만들면 삶이 훨씬 안정된다. 하루 몇 시간만 투자해도 생활비 걱정을 덜 수 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노후의 가장 큰 행복을 만든다. 퇴직 후에도 삶은 계속된다. 그리고 조금만 노력하면 돈이 부족해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 중요한 건 어떤 태도로 노후를 맞이할 것인가이다.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퇴직 후 120만 원으로 버티기, 그 다음 이야기, 어떻게 더 나은 노후를 만들 수 있을까? 앞서 이야기한 대로 퇴직 후 120만 원으로 생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힘든 도전이다. 생활비를 줄이고 작은 소득이라도 창출하며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할까? 사실 은퇴 후 가장 중요한 요소는 생존이 아닌 삶의 질이다.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은퇴 후에도 활기차고 의미 있는 삶을 지속할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 한다. 그렇다면 과학적 근거와 논리적 접근을 통해 55세 이후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한 추가적인 전략을 살펴보자. 1. 행복의 3요소, 돈만으로는 부족하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한 성인 발달 연구 하버드 스터디 오브 어덜트 디벨로프먼트에 따르면 인간의 행복과 장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는 돈도, 명예도, 심지어 건강도 아닌 좋은 인간관계였다. 이 연구는 80년 넘게 진행되었으며 수많은 피험자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 유대감이 강한 사람이 더 행복하고 오래 산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렇다면 퇴직 후 우리는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해야 할까? 사회적 활동을 의식적으로 계획하라. 혼자 있으면 우울감이 커지고 건강도 나빠진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모임을 만들거나 취미를 함께 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놓치지 마라.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뇌 건강에도 필수적이다. 뇌신경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며 특히 언어 학습, 악기 연주, 새로운 운동 습득, 이 뇌의 노화를 늦추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은퇴 후에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배움을 통해 뇌를 자극하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요소가 된다. 2. 노후에 필요한 가벼운 노동, 건강과 수입을 동시에 잡는 법. 많은 사람이 은퇴 후 일하지 않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일을 지속하는 것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훨씬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일이 건강을 지킨다. 미국 CDC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60세 이후 신체 활동이 줄어들면 근감소증 SARCOPNIA 위험이 증가하며 이는 곧 낙상 위험, 만성질환, 수명 단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즉, 노후에도 적당한 노동을 지속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강도 높은 노동이 아니라 가벼운 노동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적절한 노동이 필요한 이유. 신체 활동 증가, 근력 유지 및 건강 증진, 사회적 교류, 인간관계 유지, 외로움 예방, 소득 확보, 경제적 부담 감소, 가벼운 노동의 예시, 반일 근무, 하루 4시간 이하, 카페 서빙, 도서관 사서, 작은 가게 운영, 취미 기반 수입, 유튜브, 블로그, 공예품 판매, 사회 기여형 일자리, 지역 사회봉사, 무료 교육 강사. 결론적으로 은퇴 후에도 완전히 쉬는 것보다는 가벼운 노동을 지속하는 것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훨씬 이롭다. 3. 노후 건강관리, 돈보다 중요한 요소. 많은 사람이 노후 준비를 재정적인 부분에만 집중하지만 사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이다. 100세 시대 건강이 없으면 돈도 무용지물. 노후에는 병원비가 가장 큰 지출이 된다. 하지만 건강을 미리 관리하면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노화 속도를 늦추는 과학적 방법. 근력 운동 필수. 60대 이후 근감소증이 진행되면 노후 생활이 급격히 어려워진다. 미국 스포츠의학회 ACSM에서는 주 23회 근력 운동이 필수라고 강조한다. 단백질 섭취 늘리기. WHO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노인은 하루 체중 1kg당 최소 1.2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 뇌 건강 관리. 새로운 활동을 지속하면 뇌의 신경 가소성이 유지되며 알츠하이머 발병률을 낮출 수 있다.
즉,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근력 운동, 균형 잡힌 식단, 꾸준한 뇌 자극이 필수적이다. 마무리 퇴직 후 삶을 위한 실질적인 로드맵. 퇴직 후 120만 원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핵심 요소를 다시 정리하자. 사회적 관계 유지,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배움을 지속해야 한다. 가벼운 노동 지속, 가벼운 일이라도 꾸준히 하면 건강과 경제적 안정이 따라온다. 건강관리, 근력 운동, 단백질 섭취, 뇌 건강을 유지해야 장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퇴직 후 삶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은퇴 후에도 성장과 변화를 멈추지 않는다면 120만 원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은퇴 후 생활비 문제, 연금 수령과 함께 필수적인 추가 수입원 확보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는 모두 언젠가 은퇴를 맞이합니다. 그 시점이 되면 그동안 정기적으로 들어오던 월급이 사라지고 대신 연금 수령이 시작되죠. 하지만 현실은 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충분히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핵심은 바로 추가 수입원 확보에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1. 작은 규모의 창업 열정과 관심을 돈으로 바꾸기. 많은 은퇴자들이 일생 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작은 사업을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한 60대 남성은 평생 직장 생활에서 쌓은 컴퓨터와 엑셀 활용 능력을 기반으로 은퇴 후 소규모 엑셀 강의를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지인을 대상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입소문이 나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까지 강의가 알려지게 되었죠. 그는 이를 통해 한 달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자신의 관심사와 경험을 활용하여 초기 비용 부담이 적고 점차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소규모 사업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퇴 후의 창업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작게 시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프리랜서로 일하기, 시간과 자유를 조절할 수 있는 수입원. 다음으로 주목할 만한 수입원은 프리랜서로 일하는 방법입니다. 한 50대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녀는 직장 생활을 하며 취미로 사진을 찍었고 은퇴 후에는 그 취미를 발전시켜 본격적으로 프리랜서 사진 작가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사진을 온라인 플랫폼에 업로드하고 주문이 들어오면 인화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합니다. 프리랜서의 장점은 자신의 시간과 일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은퇴 후에도 일정 부분 일하며 사회와의 연결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이 발달하여 자신이 가진 기술이나 재능을 프리랜서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면 안정적인 추가 수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공동체 활동과 자산 활용 상호 지원 시스템 구축. 마지막으로 은퇴 후 수입원의 또 다른 방법은 지역 사회나 공동체 활동을 통해 자산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한 농촌 지역에 살고 있는 60대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이들은 은퇴 후 자신들의 농장에서 생산한 과일과 채소를 지역 시장에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근에 거주하는 은퇴자들과 협력해 공동체 농장을 운영하면서 그 수익을 나누고 상호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 부부는 농장에서 매달 약 100만 원의 수익을 얻고 있으며 이는 그들이 연금만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운 생활비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들이 혼자가 아니라 주변의 은퇴자들과 협력해 공동체를 만들고 자산을 활용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입원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농촌 생활을 꿈꾸는 은퇴자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사례죠. 결론. 이처럼 은퇴 후 생활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금 수령에만 의존하지 않고 추가적인 수입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가진 경험과 관심사를 살려 작은 사업을 시작하거나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세요. 또한 공동체와의 협력을 통해 자산을 활용하고
함께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은퇴 후에도 활기차고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다양한 수입원을 고민하고 준비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준비해 나간다면 은퇴 후에도 걱정 없이 행복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은퇴 생활의 행복과 안정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은퇴 후 생활비 문제 해결 전문가 칼럼. 은퇴를 앞두고 가장 많은 고민 중 하나는 생활비 문제입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대부분 인지하고 있지만 정작 어떻게 추가 수입원을 확보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은퇴 후 생활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과 전략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1. 연금만으로 생활할 수 없는 현실 추가 수입의 필요성. 우선 연금만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여러 연금을 합쳐도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곤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 건강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기에 연금만을 믿고 생활을 이어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추가 수입원이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추가 수입은 단순히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을 넘어서 심리적 안정감을 가져옵니다. 수입이 없으면 돈이 부족하다는 불안감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작은 수입이라도 일정하게 확보된다면 생활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무엇보다도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꾸준한 수입원 확보가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2. 추가 수입원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 추가 수입원을 마련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소규모 창업, 프리랜서 활동, 공동체 내 자산 활용 등의 방법은 물론 이를 통해 얻는 긍정적인 효과도 큽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 전문가들은 은퇴자들에게 일정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소액 투자를 추천합니다. 소액 투자는 큰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으면서도 매달 일정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물론 투자라는 것은 항상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고 투자 금액을 분산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전문성 활용입니다. 직장에서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경력과 전문 지식을 활용하면 은퇴 후에도 부가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은퇴 후 이전의 직무 경험을 살려 컨설턴트나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의 경험은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 지속적인 수입원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3. 추가 수입원을 만들 때의 주의사항. 물론 추가 수입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무리한 도전이나 과한 욕심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체력적인 한계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서 자신의 능력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전적 손해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둘째,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초기에는 수익이 적을 수 있지만 꾸준히 노력하고 시간을 투자하다 보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간의 성과를 기대하지 말고 꾸준한 계획을 세워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사례 1 은퇴 후 지역 특산물 온라인 판매로 성공한 60대 여성. 한 60대 여성의 이야기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여성은 평생을 직장 생활에 종사하다 은퇴 후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은퇴 후 그녀는 고향에서 생산되는 지역 특산물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을 받아 소량으로 판매를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많은 주문이 들어오게 되었죠. 이 사례의 핵심은 기존에 있던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디지털 기술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것입니다. 이처럼 은퇴 후에도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서는 기존 자산을 잘 활용하고 디지털 환경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사례 이 오랜 경력을 활용해 강의 활동을 시작한 70대 남성. 다음 사례로 70대 남성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이 남성은 은퇴 전 대학교에서 오랜 기간 강의 활동을 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그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전문 강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강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매달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지적 호기심과 자기 개발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은퇴 후에도 자신의 경력을 활용하면 추가 수입뿐만 아니라 삶의 보람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전부터 자신의 전문성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6. 사례 3. 자녀와 함께하는 공동사업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얻는 60대 부부. 마지막으로 소개할 사례는 자녀와 함께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60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은퇴 후 자녀와 함께 작은 카페를 오픈했습니다. 은퇴한 부부는 카페 운영을 돕고 자녀는 주방을 책임지면서 함께 수익을 공유하고 있죠. 이 부부는 자신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자녀와의 유대감도 강화하고 안정적인 추가 수입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은퇴 후 자녀와 함께하는 공동사업은 서로의 역할을 분담하고 부담을 줄이면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물론 자녀와의 관계와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서로에게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은퇴 후에도 지속 가능한 수입원을 확보하는 방법. 결론적으로 은퇴 후 생활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 수입원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자신이 가진 자산과 경험,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적극적으로 탐색해야 합니다. 또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적절한 목표를 설정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는 인생의 또 다른 시작입니다.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고 지속 가능한 수입 구조를 만들어가며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은퇴 후에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추가 수입원을 확보할 방법을 고민해 보세요. 작은 시작이더라도 꾸준히 노력하면 그 결실은 생각보다 더 빨리 찾아올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생활비의 현실. 6년차 생활비 충격 공개. 퇴직 후의 삶 어떤 모습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퇴직을 앞두고 제일 걱정하는 건 바로 얼마나 돈이 필요할까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예상하는 것과 실제 생활비는 상당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 6년 차에 들어선 사람들의 생활비 현실을 공개하면서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들을 짚어볼까 합니다. 퇴직 후에는 수입이 없을 것 같지만 사실 지출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 퇴직하면 돈이 덜 들겠지라는 착각. 대부분의 사람들이 퇴직을 하면 돈이 덜 든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교통비, 점심값, 옷값, 각종 회식비 같은 것들이 지출을 차지하기 때문에 퇴직 후에는 이런 비용들이 사라져서 생활비가 줄어들 거라 기대하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 후에도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들이 있고 오히려 여가 활동이나 건강 관리 때문에 더 많은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 어시 65세, 은퇴 6년 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는 60세에 정년 퇴직을 하면서 이제 큰돈 쓸 일이 없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 문제였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과 당뇨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매달 약값과 병원비가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서 등산이나 여행 등 여가 활동도 자연스럽게 늘어나면서 교통비와 외식비가 예전보다 더 많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씨의 월 평균 생활비는 300만 원을 넘어서게 되었죠. 은퇴 후 오히려 생활비가 늘어난 셈입니다. 2. 여유로운 삶을 위한 지출 예상 밖의 증가. 두 번째 사례는 BC 62세, 은퇴 4년 차의 이야기입니다. 퇴직 후에는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여유로움을 즐기기 위해서도 돈이 들어가더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퇴직 후에는 여행이나 취미 생활을 즐기고 싶다는 생각에 새로운 장비를 구매하거나 취미 활동을 위한 수업을 듣는 등 새로운 지출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취미는 골프였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클럽, 골프장 사용료, 교통비 등으로 한 달에 50만 원이 넘는 추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취미 생활을 즐기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지출이 이루어졌고 매달 생활비가 250만 원 정도 들게 되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여가를 즐기는 비용이 생각보다 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3. 가족 지원 비용과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 세 번째 사례는 CC 68세, 은퇴 8년 차입니다. 그는 퇴직 후 본인의 생활비만 걱정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지원을 하게 되었고 부모님의 요양비까지 추가되면서 부담이 커졌습니다. 은퇴 후에도 가족에게 지출해야 할 돈이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죠. 특히 자녀가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할 경우 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족이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은퇴자의 생활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CC는 매달 자녀와 부모님을 돕기 위해 100만 원 이상을 추가로 지출하게 되었고 은퇴 후 생활비는 한 달에 350만 원에 달하게 됐습니다. 결론. 퇴직 후 생활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퇴직 전에는 돈이 덜 들 거라고 기대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건강관리, 여가 생활, 가족 지원 등으로 인해 생각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을 앞둔 사람들은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구체적인 생활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 후에도 충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결국 퇴직 후에 중요한 건 정확한 예산 계획과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덜 쓴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어떻게 쓰고 대비할 것인가를 더 고민해야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 후 생활비의 함정, 전문가가 말하는 대비 전략. 앞서 우리는 퇴직 후 생활비가 예상보다 더 많이 든다는 세 가지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퇴직 후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기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퇴직 후에도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려면 생활비를 어떻게 관리하고 예기치 않은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1. 정확한 예산 계획, 수립, 현실적인 지출 파악의 핵심. 많은 분들이 퇴직 후 생활비에 대해 너무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도 고정비와 변수비가 계속 나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퇴직을 앞둔 사람들이 우선 퇴직 후 예상 지출을 정확히 계산해보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럼 예산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첫 번째로 지금 생활비 항목을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월세, 공과금, 식비, 보험료 같은 고정비와 더불어 여가비, 건강관리비, 돌발 비용 같은 변수비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퇴직 후에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건강관리비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병원비나 약값이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대비해 매달 일정 금액을 건강 관련 예산으로 잡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은퇴 후 여가 활동과 취미 생활을 위한 비용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여가 생활을 즐기려고 하지만 그에 따른 지출이 만만치 않다는 걸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미 생활을 즐기려면 골프, 여행, 문화활동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데 이러한 활동이 예상 외로 큰 비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에는 비용이 줄어들겠지라는 낙관적인 생각보다는 여가를 위한 예산도 미리 책정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2. 예기치 못한 상황을 대비하라. 가족과 건강 문제를 간과하지 말자. 전문가들은 퇴직 후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퇴직자들의 경제적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조언합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은 주로 가족 관련 문제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거나 부모님을 돌봐야 할 상황이 생기면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CC의 경우처럼 자녀나 부모님의 건강 문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해지면 개인 생활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퇴직 후 자신의 생활비만을 생각하고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는 만약의 상황을 대비한 비상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상금으로 준비하라고 권장합니다. 비상금은 자녀나 부모의 갑작스러운 의료비, 집 수리비, 예상치 못한 생활비 증가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3. 수익 창출 전략, 은퇴 후에도 수입원을 마련하라. 많은 퇴직자들이 퇴직 후에는 소득이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도 새로운 수익 창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은퇴 후 생활비에 대한 압박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입원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자영업이나 프리랜서 활동, 파트타임 일자리 등으로 일정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씨의 경우 퇴직 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 일했던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콘텐츠를 제작해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런 사례는 퇴직 후에도 충분히 새로운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은퇴 후 투자에 대해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은퇴 후에도 투자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특히 저위험의 안정적인 투자 상품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 배당주, 부동산 리츠 REITs 같은 상품을 활용하면 적은 위험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소비 습관 재정비 꼭 필요한 것에만 돈을 쓰자. 퇴직 후에는 소비 습관을 다시 점검해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퇴직 전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소비를 할 수 있었지만 퇴직 후에는 수입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것에만 돈을 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퇴직 후에는 소비 패턴을 필수 지출과 비필수 지출로 나누어 분석해 보라고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고정적으로 나가는 주거비, 공과금, 식비는 필수 지출로 분류되고 취미나 여행 같은 지출은 비필수 지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해보면 자신의 소비 패턴을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B씨는 퇴직 후 여가 생활을 위해 많은 비용을 썼지만 결국에는 자신에게 더 의미 있는 소비를 위해 일부 취미 활동을 줄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더 의미 있는 여가 활동에 집중하면서 소비의 질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퇴직 후 소비를 잘 조절하면 경제적으로 더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5. 재정 상담을 통한 전문가의 도움받기. 마지막으로 퇴직 후 생활비와 재정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재정 상담사는 퇴직 후의 재정 상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적절한 예산 계획과 수입원을 추천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정 상담사는 투자, 절세, 보험 관리 등 다양한 재정 관리 방법에 대한 조언을 제공해 줍니다. 특히 은퇴 후 자산 관리는 개인이 전적으로 혼자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면 불필요한 실수를 줄일 수 있고 더 안정적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에는 꼭 재정 전문가와의 상담을 고려해 보세요. 결론 퇴직 후 생활비 미리 준비하면 두려울 것 없다. 퇴직 후 생활비에 대한 고민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예산계획 수립, 비상금 마련, 수익 창출, 소비 습관 조정,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퇴직 후 생활비가 예상보다 많이 들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려면 생활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글을 통해 퇴직 후 생활비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실질적인 준비를 통해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길 바랍니다. 야, 너 은퇴했다며? 부럽다. 난 아직도 월급쟁이야. 몇 년 전 40대 초반에 조기 은퇴를 선언했던 친구 철민이에게 쏟아지던 부러움의 눈빛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우연히 만난 그의 표정은 전혀 다르게 굳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다시 일자리 알아보고 있어. 그 한마디에 저도 말문이 막혔죠. 조기 은퇴, 그러니까 파이어 족 FIRE 퍼넨셜 인디펜던스, 리타이어 얼리라는 말이 한때는 시대의 로망이었습니다. 젊을 때 악착같이 돈 모아서 40대 초중반에 은퇴하고 남은 인생은 자유롭게 여행하고 독서하고 유튜브도 하고 얼마나 멋진 삶인가요?
그런데 2022년 이후 찾아온 고금리, 부동산 역전세, 주식코인 하락장은 그 꿈을 냉혹하게 깨버리고 있습니다. 조기 은퇴가 곧 경제적 자유를 뜻하지는 않았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은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특히 자산 인플레이션 시대에 퇴직했던 이들이 지금 가장 흔들리고 있죠. 이 글에서는 하락장에 크게 흔들린 파이어족의 현실을 세 가지 생생한 사례를 통해 들여다보고 조기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사례, 42세에 은퇴한 IT 개발자, 역전세의 월세 전환까지. 서울에서 IT 회사에 다니던 장현우 씨 가명, 45세는 팬데믹 직후 S&P 500 ETF와 서울 아파트 상승에 힘입어 순자산 10억을 찍고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은퇴 후 아파트는 셀을 놓고 본인은 제주도로 내려가 카페 창업을 시도했죠. 하지만 2023년 아파트 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거부하고 나가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전세 시세가 떨어져 역전세가 발생했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려니 유동성이 부족했던 겁니다. 결국 급하게 일부 ETF를 손실 상태로 매도하고 남은 아파트는 월세로 전환해야 했습니다. 내가 매달 생활비 250 써도 된다고 계산해놨는데 이젠 생활비는커녕 역전세 충당하느라 적금까지 깼어요. 그는 요즘 다시 서울로 올라와 프리랜서 개발 일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 39세 은퇴 부부, 달러는 떨어지고 배당주는 끊기고. 강남에서 맞벌이 부부로 살던 김지혜 씨 가명, 41세 부부는 절약과 미국 배당주 투자로 12억 원을 모으고 39세에 FIRE를 달성했습니다. 이후 미국으로 장기 여행을 떠났고 2024년부터는 필리핀 세부에서 거주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문제는 환율이었습니다. 2025년 초부터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서 생활비 환전액이 줄었고 보유 중인 배당주들은 연속 금리 인상 여파로 배당금이 줄거나 중단되기까지 했습니다. 우린 자산이 줄어드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무서워요. 매달 생활비만 나가고 돈은 안 들어오니까. 이 부부는 최근 한국 귀국을 고민 중이며 다시 온라인 강의를 열거나 블로그 마케팅으로 소득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 주식으로 5억 만든 36세, 은퇴 3년 후 결국 마트 알바. 한때 블로그에서 30대 FIRE 성공기를 공유하며 화제였던 이정훈 씨 가명, 39세. 20대 후반부터 절약과 주식 투자로 5억 원을 만들었고 36세에 과감히 퇴사 후 은퇴했습니다. 문제는 이후였습니다. 생활비를 월 150으로 계산했지만 부모님 병원비 지원과 예상치 못한 차량, 고장 등 변수로 인해 자산이 빠르게 줄었습니다. 게다가 하락장의 ETF의 평가액도 반토막. 그는 심리적으로 큰 불안에 시달렸고 결국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이걸 실패라고 하겠지만 전 지금의 경험을 통해 뭔가 더 배워가고 있다고 믿고 싶어요. 그는 최근 블로그를 다시 열고 FIRE의 후폭풍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조기 은퇴, 준비가 부족하면 지옥문이 된다. 이 세 가지 사례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산이 완전히 안전하지 않았다는 점, 소득원이 없고 위기 대응이 어려웠다는 점, 하락장에 심리적으로 크게 흔들렸다는 점입니다. FIRE는 경제적 독립이라는 환상만 남기고 노동 없는 삶이 마치 안정적인 삶처럼 포장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불확실한 시장, 불안정한 투자, 자산, 그리고 생활비 변수 앞에 너무 쉽게 무너질 수 있죠.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첫째, 은퇴에도 현금 흐름은 필요하다. 배당, 임대소득, 유튜브, 온라인 강의 등 어떤 식으로든 소득원은 유지돼야 합니다. 둘째, 보수적인 자산관리 전략을 세워야 한다. 4% 룰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3% 이하로 잡는 경우도 많습니다. 셋째, 정신적으로도 은퇴 후 재취업 가능성을 받아들여야 한다. 일은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원하면 언제든 할 수 있는 상태가 중요합니다. 전문가가 말하는 하락장에 흔들리는 파이어족의 진짜 문제점과 해법. 조기 은퇴는 단순한 경제적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불확실성을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상태에서 가능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의 시장 상황을 보면
그 시스템이 허술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FIRE, FINANCIAL 인디펜던스, 리타이어 얼리를 준비하는 분들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핵심 리스크 3가지, 그리고 현실적인 해법을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리스크 1. 자산의 유동성 위기. 자산은 있는데 돈이 없다. 많은 파이어족은 부동산, ETF, 배당주, 코인 등 자산의 총액만 보고 은퇴 시점을 결정합니다. 문제는 이 자산들이 하락장에선 쉽게 현금화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부동산은 역전세나 거래 절벽으로 인해 현금화가 어렵고, ETF나 주식은 손실 구간에서 매도할 경우 원금이 훼손되며, 배당주는 금리 변동에 따라 배당 자체가 불안정해집니다. 전문가 제안. 현금 비중을 최소 23년치 생활비만큼 확보해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생활비용을 감안한 채권, CMA, MMF 등 유동성 자산의 비중을 조정해 두세요. 리스크 2. 소득 단절. 지출은 그대로인데 돈이 안 들어온다. 조기 은퇴 직후에는 당장은 여유롭지만 몇 년이 지나면 소득 없음의 압박이 옵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의료비, 부모 부양비, 자녀 지원 등 예외 상황에서 스트레스가 커집니다. 게다가 최근처럼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선 생활비도 은퇴 시 시뮬레이션보다 빠르게 증가합니다. FIRE는 지출 최적화가 핵심인데 현실은 변수투성이입니다. 전문가 제안. 최소한 은퇴 후에도 월 100만원 이상 들어오는 지속적 수입원을 미리 마련하세요. 현실적인 예. 국민연금 조기 수령 또는 연기 전략. 소형 임대 수익. 온라인 클래스, 유튜브, 블로그 수익. 실버 파트타임의 강의, 코디네이터, 상담사 등. 리스크 3. 심리적 불안정. 마음은 조기 은퇴, 현실은 100세 시대에. 많은 이들이 은퇴 끝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은퇴 이후 40년 가까운 세월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하락장과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은퇴자는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되고 불안장애, 무기력, 자존감 저하 등의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5060대 조기 은퇴자의 67%가 은퇴 후 우울감이나 불면증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전문가 제안. 은퇴는 은둔이 아니라 확장의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건강한 루틴과 사회적 연결망, 배움의 기회가 중요합니다. 예시. 평일 오전에는 동네 체육관이나 자원봉사 활동, 주 1회 독서 모임, 작가, 클래스 등 지적 자극, 커뮤니티 활동으로 사회와의 연결 유지. 파이어족을 위한 현실 진단 체크리스트. 다음 항목 중 5가지 이상 YES라면 아직 은퇴는 이르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항목 YES NO. 1. 전체 자산 중 30% 이상이 유동성 자산이다. 2. 별도의 고정 수입원이 존재한다. 예 임대 수익, 온라인 소득 등. 3. 부동산 리스크, 역전세, 공실 등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가 있다. 4. 가족 중 돌발 의료비가 발생해도 1년 이상 생활 가능하다. 5. 은퇴 후에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다. 6. 생활비 인플레이션을 고려해 연 23% 추가 지출 여력을 반영했다. 7. 심리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유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전문가의 결론. 은퇴는 시점이 아니라 구조다. 지금과 같은 하락장, 고금리, 불안정한 시장에서는 언제 은퇴할 것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은퇴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얼마나 설계했는가입니다. 조기 은퇴는 불가능한 목표가 아닙니다. 하지만 자산 총액만 보고 성급히 은퇴를 결정하는 건 지뢰밭 위에서 춤추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 시장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자산 배분, 적극적인 사회 연결망, 그리고 유연한 마음가짐까지 갖췄을 때 비로소 FIRE는 진짜 자유로운 인생 이막이 될 수 있습니다.